아니, 광숙 씨,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나와 내 딸 외에는 없어요. 광숙 씨, 당신 누구야? 오늘은 박정수의 잃어버린 딸, 아니 정확히는 박정수가 보육원에 버렸던 첫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딸이 마광숙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부처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손오공처럼 장미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독고탁의 이야기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 독고탁 이 남자, 이젠 평생 장미애 밑에서 쫄다구 노릇하게 생겼습니다. 세리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엄마를 이해해요. 엄마도 힘들었겠죠.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마광숙은 조용히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으로는 아직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갓난아기를.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광숙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세리에게 건넸습니다. 세리 씨, 사람은 누구나 다 사정이 있어. 겉으로 보기엔 절대 그럴 사람 같지 않아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할 선택을 하게 되지. 마광숙의 눈빛도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을 잃었을 때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세리가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엄마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응, 말해봐요. 엄마가 어제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부모님 얼굴도 모른다고. 세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긴데. 뭔데요? 강수 씨 있잖아요. 독수리술도가 막내. 응, 강수 도련님. 마광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수가 업둥이라는 건 시집 식구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수 씨 친어머니가 우리 엄마예요. 뭐? 마광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리 씨 엄마가 장미애 씨잖아. 네, 맞아요. 우리 엄마가 강수 씨를 낳았대요. 그리고 독수리술도가 앞에 버렸대요. 마광숙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엄마가 젊었을 때 건설 노동자랑 사랑에 빠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장 사고로 죽었고 엄마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대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술도가에 보냈대요. 사형제가 우애 좋게 지내는 걸 보고 여기라면 아이가 외롭지 않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대요. 세상에. 그럼 범수 도련님은 이 사실을 네. 교수님만 알고 계셨대요. 엄마가 독수리술도가에서 격리로 일했거든요. 3년 동안 아기였던 강수 씨를 돌봤대요. 마광숙이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리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세리가 화면을 마광숙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정답게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유일한 단서래요.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아마도 엄마의 부모님인 것 같다고. 마광숙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진, 왜요? 마광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며칠 전에 박정수 여사님 댁에서 봤던 사진하고 똑같아. 세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님이요? 한동석 회장님의 장모님이라는 분 말씀이신가요? 응, 정확히 같은 사진이야. 배경의 나무 위치도, 남자분 양복 단추도, 모든 게 똑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실까? 세리 씨,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진 내 휴대폰으로도 보내줘요. 내가 박정수 여사님 찾아뵙고 이 일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분명 뭔가 있어요. 세리 씨 어머님이 어릴 적 자랐다던 보육원 이름은 기억하신대요? 아니요. 화재로 없어졌다고만 들었어요. 마광숙이 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리 씨, 이건 정말 확인해봐야 해. 그날 저녁 7시, 마광숙은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박정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박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마광숙이요. 문이 열리고 박정수가 떨떠름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자꾸 찾아와 딸 노릇한다고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왕 왔으니 차나 한잔 하고 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핸드폰에서 흑백 사진을 찾아 보여주자 박정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 박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내 물건까지 도둑질한 거예요? 딸 노릇한다고 드나들더니 남의 뒤나 캐고. 박정수는 몹시 실망했다는 듯 마광숙을 노려봅니다. 아니에요. 오해는 말아주세요. 이건 어머님 물건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제게 보여주신 사진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있던 사진이랑 똑같아서 여쭤보려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어머님 책상 위에 있던 사진을 우연히 봤었어요. 광숙은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똑같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 사진이 내 사진이 아니라면 어디서 난 사진인가요? 혹시 광숙 씨 사진인가요?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무슨 생각을. 광숙 씨 나이가 맞질 않는데.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고 있어요. 사진 속 남자분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진의 주인을 말씀드릴게요. 박정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짚었습니다. 그런 박정수를 보고 있자니 마광숙은 더욱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함부로 본 건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요. 박정수가 힘없이 소파에 기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예요. 내가 19살 때야. 철이 없었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박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핸드폰을 받아 들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여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나야. 그리고 이 남자는 내 첫사랑이고 내 첫째 딸. 내가 낳고도 키우지 못한 딸. 박정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는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차가웠어. 집에서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고 아이 아빠는 군대 가서 전사했고. 마광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미애야, 미애야 하면서. 평생 그 이름을 불렀는데 미애라고요? 설마. 광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찾았지. 평생을 찾았어. 하지만 보육원이 화재로 없어졌대. 기록도 다 타고. 아이들은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박정수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을 거야. 미애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더 찾을 수가 없었어. 마광숙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딸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박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는 줄 알아? 한결이랑 한봄이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야. 길에서라도 우연히 만날까 해서. 나 치매 초기야. 의사가 그러더라.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이래. 그 전에, 죽기 전에 꼭 미애를 찾고 싶어.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광숙 씨, 말해줘요. 이 사진을 어디서 봤어요? 왜 이걸 찍어둔 거예요? 마광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님, 이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진 사람을 알아요. 그분도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뭐? 보육원에서? 정말이에요? 누구예요? 제발 말해줘요. 박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장미애 씨예요. 신라주죠. 저희 범수도련님과 사귀고 있는 세리 씨 엄마예요. 다음 날 오전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박정수와 장미애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안해. 박정수가 장미애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그래도 미안해. 만약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50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미안해.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열을 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평생을 원망했던 사람이. 장미애가 울먹였습니다. 세리가. 제 딸 세리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왜 강수 씨를 버렸냐고? 강수? 강수가 누구야? 제가 낳고도 키우지 못한 제 아들이에요. 갓난아기 일 때 독수리 술도가 앞에 버렸어요. 지금은 독수리 술도가 막내로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야 제가 자기 친엄마인 걸 알게 돼서요. 박정수가 놀란 눈으로 장미애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아이를 버렸구나. 네. 그래서 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대물림 되는구나 싶어서.
박정수가 장미애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키웠다면. 박정수는 버렸던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걸 알고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서류를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정수가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애야. 우리 미애. 어머니. 장미애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이제야 이해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반세기를 돌아 만난 모녀였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한동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는 장미애와 마광숙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 숨긴 게 있어. 박정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한동석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어. 하지만 의사가 그러더라.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안에 악화될 거라고. 박정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첫 번째가 미애를 찾는 거였고, 장미애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들 결혼을 허락하는 거야. 마광숙이 놀란 눈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마광숙 씨, 아니 이제 광숙이라고 부를게. 내가 광숙 씨를 잘못 오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미애를 찾아준 은인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수가 마광숙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치매 걸린 이 늙은이를 딸처럼 돌봐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 동석이를 부탁해. 그날 저녁 한동석의 집에는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장미애와 독고탁, 세리와 오범수 그리고 강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 박정수가 식탁 상석에 앉아 말했습니다. 강수야, 이제부터 나를 외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강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할머니. 감사합니다. 세리야, 너도 이제 내 진짜 외손녀야. 할머니.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독고탁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장미애가 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친정이 생겼어요. 그래. 축하해. 독고탁이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정수가 갑자기 독고탁을 바라봤습니다. 독고 사장. 네? 내 딸 잘 대해주고 있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독고탁이 움찔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강수도 이제 내 외손자인데 호적에 안 올렸다면서? 아, 네. 박정수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벌 가문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의 카리스마는 여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정수는 장미애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미애야. 네, 어머니.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박정수가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 재산의 일부야.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있고 내가 평생 모은 것도 있고. 어머니, 전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를 찾은 것만으로도 받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박정수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라주조 지분 매입 계획서야. 독고탁이 신라주조 프리미엄 라인 런칭한다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들었어. 장미애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투자자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지분은 모두 너한테 줄 거야. 독고탁이 널 무시한다고 들었어. 강수도 제대로 인정 안 하고. 박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대하는 건 용서 못해. 이제 너도 신라주조의 대주주가 될 거야. 봐라, 누가 누구를 무시하나. 이제부터 네 남편은 네 손바닥 안에서 놀게 될 거야. 한 달 후 박정수는 변호사를 불러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네, 회장님. 모든 서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내 딸 장미애에게 가는 재산은 확실히 보호되겠죠? 물론입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철저히 장치를 해뒀습니다. 박정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이 평소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오늘따라 머리가 맑은 것 같아.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을 때까지 미애를 못 찾았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가 나중에 너를 못 알아봐도 미애를 잘 돌봐줘. 그리고 동석이도 마광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안심이야. 박정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미애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어. 50년을 못 봤으니 하루하루가 선물이야. 그렇게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찾았고 외손자와 외손녀도 생겼고 좋은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기적 같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마광숙이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이 50년 동안 헤어졌던 모녀를 다시 만나게 했고 꼬여있던 모든 관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